국회가 국회답지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지만 그래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정기 국회 때에는 국정감사라는 것이 있어서 많은 관심들을 쏟게 마련입니다. 또 정부 여당은 긴장을 하게 마련이죠.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은 각 부처마다 상임위 소속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무척 애를 씁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를 국회의 꽃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그야말로 커다란 잔치상을 받는 그런 기분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주도적으로 정부를 공격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몇 달 전부터 아주 꼼꼼하게 세밀하게 준비하면서 국감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각 상임위별로 국감이 벌어지고 있지만 국감이 열리는 것 못지않게 여러 군데에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농림축산위원회에서의 감사가 열렸었는데 질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농촌에 대한 아픔과 고민, 문제를 풀려는 노력들은 좋아 보였었습니다. 건설적이고 농촌에 꼭 필요한 정책을 주문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눈살 찌푸리는 일도 보였었습니다. 민주당의 이병진 의원이 농림축산부 장관인 송미령에게 던지는 그 말이 정말 의원답지 않은 저질의 질문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병진이 보였던 행위는 두 종류의 계란을 보여주면서 등급을 맞춰봐라.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해서 제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영세 업체의 문제를 지적하려는 의도는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니죠. 그렇지만 장관에게 일국의 장관에게 계란을 깨워놓고 눈으로 판정을 해라. 장관이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병아리 감별사입니까? 계란의 등급을 판정하는 판정사입니까? 이것은 실무진이 처리해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국감 자리에서 질문이라고 하고 있는 의원의 행태도 한심스럽지만은 아니 장관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장서야 할 의지나 그 태도 그것을 보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장관이 계란 감별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장관직을 수행해야 된다. 아무리 의도가 농업 문제 또 업체를 돕겠다라는 의도는 훌륭하고 좋지만 선의적인 행동이라 할지라도 이 질문의 뜻은 수준이 낮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국감 자리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었습니까? 민주당의 윤종군이 박상호 장관에게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던집니다. 어떤 의도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는지 모르겠지만은 당근 마켓 해보셨나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안 써봤고 식구들이 잘 씁니다. 박상우 장관의 답변에 대해서 장관의 차량 카니발 20하에 3으로 시작하는 것 맞지요? 5천만 원의 차를 판다는 글이 당근에 올라와 있습니다. 박상우 장관은 그런 일이 없는데 순간 당황을 하게 되죠. 윤 정부는 제가 했다라고 이실직고합니다. 박 장관, 저에게 양해를 받고 했습니까? 윤종군 차량 번호와 소유자 이름만 있으면은
매물 등록이 가능해서 해봤습니다. 윤종군 의원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런 공방 사실을 따져보니까 이것은 윤종군 의원이 거짓말을 한 것이죠. 윤종군은 온라인에 떠돌고 있는 아무 사진이나 주행거리, 옵션, 그리고 차량 가격만 있으면은 누구나가 다 허위 중고차 매물을 직거래할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하려는 의도였다라고 해명 아닌 해명을 했었지만, 아니 부동산과 중고차 거래에 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 의도는 충분히 알겠지만, 어떻게 장관에게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강호로 만들어 가지고 장관 명의를 도용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도 사실이 아닌 거짓말로 국정감사 자리에서 온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자세입니까? 도대체 이런 이따위 국감장을 저는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선한 뜻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을 국감장에서 장관을 향해서 해야 될 태도입니까? 발언입니까? 불법까지 문제를 만들어가면서 지적을 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자세입니까? 정말 왜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이렇게 저질스럽고 낮은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정말 귀를 의심하는 그런 발언을 한 의원이 있었죠. 듣다 해도 죄 짓고 감옥에 수감돼서 중범죄자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가지고 얼마나 힘드시나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전현희가 이화영에게 하던 말 기억나십니까? 저는 처음에는 솔직히 잘못 들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연봉 1억 4, 5천씩이나 받는 국회의원들, 이 정도 수준입니까? 전현희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불쌍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느냐,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던 그런 질문 아니었습니까? 중범죄로 9년 6월에 형을 살고 있는 그 범죄자를 향해서 얼마나 힘드시나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입니까? 한심스러운 국회지요. 정동영이 어제 국감장에서 했던 일 기억하십니까? 정동영이 과방위에서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 장면을 우연찮게 저는 어제 보게 됐었습니다. 방통위에는 위원장 청문회를 가진 적이 있었죠. 그때에도 정동영이 후보자인 이진숙을 향해서 아주 매섭게 공격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정동영이나 이진숙이나 문화방송의 선후배 관계죠. 정동영이 선배입니다. 그리고 이진숙이 후배죠. 그런데 그 자리는 선후배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죠. 정동영은 회사 시절에 후배 다루듯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후보자를 아주 아랫사람 대하듯이 후배 대하듯이 질문하는 그 태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것이 옳은 자세였습니까? 또 어제 벌어졌던 일, 방통위에서 근무하다가 또 파견돼서 제자리에 돌아갔던 사람들 17명을 일렬로 세워놓고, 이런 장면도 처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지만은 공무원에 대해서 닥달을 하는 그 표정 여러분 보셨습니까? 정동영이 5선 국회의원입니다. 당 대표까지 했고 이 나라의
대통령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섰던 그런 후보자 아니었었습니까? 그렇다면은 정동영은 앞에 늘 중견이라는 중견자가 붙는 그런 정치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벼운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애들 장난놀이 하는데 끼어들어서 회방 노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니, 국회에 국감장에 17명의 공무원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장난하는 것입니까? 이런 사람이 5선의 국회의원이다. 그러면은 대충 20년 이상 갑질을 철저하게 해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존경스러운 5선의 의원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행위였었습니까? 정동영 씨? 이와 버금가는 사람이 또 하나 있죠. 박지원이 5선 의원인데 정동영처럼 최소한 20년 동안 이런 형태로 갑질을 해온 대표적인 사람이 박지원 아니겠습니까? 22대 국회가 열리면서 개원식은 95일 후에 열렸지만은 일단은 법사위가 먼저 열려서 최상병 특검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에 대한민국의 장성들, 대한민국을 지키는 장성들을 향해서 정청래가 퇴장시키니까 박지원 뭐라고 했습니까? 나가서 손 들고 발 들고 벌서라고. 아니, 이게 대한민국 육군 장성에 대한 그러한 국회의원의 할 발언입니까? 그리고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에 그 기억하십니까? 최다령 총장인가요? 아주 반듯한 자세로 박지원 질문에 또박또박 대답을 했는데 박지원이 하는 태도 보십시오. 어디서 등을 기대고 그런 자세가 어떤 자세냐고 나무라듯 했는데 저희들이 직접 그 영상을 다 지켜봤지만은 사무총장은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마이크 앞에 반듯하게 앉아서 그 질문에 답을 했었는데 박지원은 갑질하면서 종 노릇 하대하듯이 그렇게 몰아붙였던 것 기억나십니까? 도대체 국회의원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오죽하면은 사무총장이 자기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겁박을 넘어서서 인격 살인까지 하고 있는 박지원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마음껏 쏟아내면서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고 민망스럽지 않습니까? 저렇게 수준 낮고 저질스러운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뽑았나? 우리가 자책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국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질 낮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행태 하나 제가 꼬집어 보지요. 존경하는 아홉개 의원님, 님자를 꼭 붙이더라고요. 상대방을 향해서. 그리고는 존경하는 마음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고성을 주고받고 욕설까지 삿대질까지 해가면서 아주 험악한 분위기를 보이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은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이번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어느 언론 사설에서 그러니까 통렬하게 이번 국회를 미리 예견을 했었죠. 이번 국회가 역대 국회 가운데서 가장 저질스럽고 수준 낮은 그런 국회가 될 것이다. 국회가 문을 연 지 넉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4년여 동안 지켜봐야 한다. 정말 곤혹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국회에 우리가 무슨 희망을 걸고 기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국회의원들에게 쓴소리 한마디 합니다. 존경하는 아무개 의원님, 제발 이 소리 빼십시오. 존경할 마음도 없으면서, 존경할 마음도 도대체 없으면서 무슨 존경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속된 말로 개눈에 무엇만 보인다고 부끄럽고 저질스러운 사람들끼리 무슨 얼어 죽을 존경입니까? 그런 말 당장 빼버리십시오. 이제 결론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늘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입 역할을 한다. 국민의 공복이다. 이런 말을 아주 낮은 자세로 일한다라고 겸양을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안에서의 국회의원들은 다릅니다. 이중성을 보여도 아주 철저하게 이중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갑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몇 명의 의원들 사례를 들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증인 참고인을 출석시켜 놓고 태도가 어떻네, 말하는 자세가 어떻네. 아니, 그분들이 죄인들입니까? 아주 상전이 몸종 하인 다루듯이 마음껏 부리고 있습니다.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늘어놓으면서도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국회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공격을 하는 그 말 자체가 카더라, 남한테 들은 얘기를 전언하는 그 형태이지 증거 자료를 갖고 공격하는 사람은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국민의 공복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이재명을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거짓과 위선, 충성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다음 달이면은 어찌됐든 간에 1차 선고가 두 건이 이루어집니까? 진정 바른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자신들의 말대로 국민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